독에 취했니?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네요. 자, 오늘 알아볼 괴생명체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그레이 에일리언입니다.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UFO, 외계인, 51구역 이런 스토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. 영화에서도 가장 많이 모티브로 쓰고 있는 외형이 바로 이 그레이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외계인입니다. 실제로 근데 이제 뭐 대중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직까지는 괴생명체로 분류를 하고요.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체인지 혹은 이게 생명이 맞기는 한지 뭐 로봇 같은 건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요. 그래서 가장 유명하고 익숙하죠. 외계인 하면 딱 이렇게 떠올리잖아요, 그죠? 약간 이렇게 그 스파이더맨 같은 이 커다란 눈에 머리 이렇게 뒤로 이렇게 큼직큼직하고요, 그죠? 팔다리 얇고 길고 이렇게 생긴. 그래도 지금까지 봤던 동물 중에는 가장 사람 같다, 그죠? 자, 이 그레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 그 UFO 음모론자들한테는 이 정석입니다. 정석. 그쵸? 최근에 그 51구역 주변에서 그 신고 전화를 받고 그 경찰들이 출동을 했던 실제 영상이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영상에서 보면은 그 약간 젊은 한 1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남학생들 그리고 뭐 할머니 아주머니 막 요런 분들이 이제 영상에 나오시는데요. 그분들이 밤중에 그 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. 우리 뒷마당에 엄청 키가 큰 한 2, 3m 돼 보이는 회색 사람 같은 사람하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두 명이 있는데 사람은 아닌 것 같다. 근데 우리 뒷마당에 지금 갑자기 나타났는데 너무 무섭다. 좀 와서 도와달라. 이런 부분이 신고가 돼서 경찰이 실제로 출동을 해가지고 뒷마당까지 이제 들어가 보는 그런 그 바디캠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되고요. 접수하는 그 노래란다. 접수하는 그 전화 목소리 녹음본까지 공개가 됐습니다. 그리고 그 뒤로 경찰들이 주변에 수소문하고 다니는 것까지 공개가 됐었어요.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 약간 핫한, 야 진짜로 51구역 주변에 다시 외계인이 한번 등장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던 영상이 최근에 한번 떴었는데 이게 왜 조금 재밌냐면 그 51구역이요 워낙 그런 그 UFO라든지 이런 걸로 이슈가 많이 되니까 법적으로 장난으로 외계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신고 전화 자체가 장난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. 그리고 그 경찰들이 진지하게 대응을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. 이제 나중에 나오는 사실인데 그 경찰 두 명이 보통 2인 1조로 두 명이 같은 팀으로 한 팀으로 돌아다니잖아요. 그 경찰들이 그 신고를 받기 직전에 하늘에서 뭔가 붉은 밝은 빛이 날아가는 것을 봤대요. 경찰들이요. 본인들이 직접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그 뒤로 외계인을 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가 된 거고, 그리고 현장에 출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혹시 발가벗은 2, 3m에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돌아다니면 반드시 주의하고 신고를 해라. 이 주변에서 목격이 됐다고 한다. 하고 운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주의를 주는 그런 장면까지 경찰들 몸에 이제 바디캠 같은 거 캠 그 카메라 액션 카메라 같은 걸 달고 다니는데 그 영상이 공개가 됐었습니다. 가장 최근에. 그래서 뭐 댓글들로는 또 그레이가 나타났다 그레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또 가장 최근입니다.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. 한 1, 2주도 안 됐을 거예요.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떴던 게. 그래서 되게 따끈따끈한 이슈가 있었는데요.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레이라는 녀석이 도대체 무엇일까? 너무 여기저기서 목격했다는 소문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는 그 가상의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. 그죠? 근데 이렇게 사람이랑 닮을 수가 있냔 말이야. 외계 생명체가.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즈웰 UFO 사건. 나중에 우리가 또 미스터리 클럽에서 다뤄볼 주제인데요.
이 로즈웰 UFO 추락 사건 이후로 미국 대중 매체들에 의해서 잘 알려진 이미지의 인간형 외계인입니다. 우리가 아는 그 팔자, 그 엄청 커다란 얼굴에 거의 뭐 꿀벌 같은 큰 눈, 그리고 머리통도 엄청 크죠. 하는 이 외계인이 이제 그레이라고 하는 그 외계 종을 그레이라고 합니다. 지나치게 대두라서요, 사실.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기 어렵겠다, 존재하기가.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는데요. 근데 이제 이게 우주복이고 헬멧이야. 이게 사람 얼굴이 아니고 이 안에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는 거야. 사람 얼굴이 있는데 얘가 이제 헬멧을 쓴 거야. 이렇게 생긴 헬멧을. 그 스파이더맨이 그 가면 쓰듯이 썼다는 소리죠.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. 맞아요. 이 그레이는 진짜 그 특히나 미국 쪽에서 유명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해부하는 영상이 그 유출 같은 느낌으로 공개가 한번 됐었죠. 대중들한테 공개가 되면서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덕분에 이제 51구역이라든 등 로즈웰이라는 등 이런 식의 이제 그 UFO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탄생을 해야 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, 일단은 뭐 오피셜이긴 한데요. 뭐 아직도 음모론이 있긴 하지만 오피셜이긴 한데 그 UFO 영상이 그 페이크라고 합니다. 일단 그 외계인 해부하는 영상, 그 외계인 시체 해부하는 영상은 일단 페이크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정설이긴 하고요. 근데 가장 유명하게 또 공개가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,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요. 그죠? 나는 이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기도 하고요. 이 실제로 외계인이 헬멧이나 고글을 쓰고 있다고, 이 얼굴이 그러니까 이제 헬멧이라는 거죠.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게 이제 헬멧이라는 거죠. 이 헬멧이라고 가정하고 벗은 모습이라는 스케치들이 막 여기저기 좀 있는데요. 물론 상상입니다. 상상이에요. 실제로 보고 그린 건지 알 수는 없겠죠. 뭐 요렇게 생겼다는 거죠. 실제로 벗으면. 어쨌든 흉측하긴 흉측한데요. 뭐 눈이 큽니다. 눈이 상당히 커요. 그죠? 눈 상당히 크고요. 흰자위가 없어요. 그죠? 이렇게 시커먼 거야, 눈이. 근데 이제 그 뭐 여기저기서 또 공개되는 사진들에서는 이게 이제 갑옷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피부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. 살갗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. 이 만약 그레이가 이 우리 포유류와 같은 생식을 한다고 가정하면요, 그 저런 체형을, 머리통이 엄청 큰 이런 외계인 체형을 가지는 그 여성형이 출산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나,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드는 게 과학적으로는 타당하고요. 다만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분들은 그거 이제 그 생체적으로 이제 뱃속에서 길러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클론 기술을 사용해서 복제를 해서 개체를 늘리는 거라서 머리통이 커도 그 출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,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소설을, SF 소설을 쓰시는 느낌적으로 말들을 이제 한다고 하고요. 뭐 이게 만약에 진짜 헬멧이면 뭐 충분히 출산할 수 있겠죠. 그죠? 출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. 뭐 이렇게 뒷마당에서 이렇게 뭐 보인다는 거죠. 그쵸? 그 한국에서도 목격담들이 꽤 나왔는데요.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비무장지대 쪽하고 강화도 같은 곳하고,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? 출입 금지 구역 같은 곳들, 이런 곳에서 이제 목격을 했다고 하는 목격담들이 군인들 사이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. 군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고, 뭐 호숫가에서 봤다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목격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. 목격이 되기는 합니다. 뭐 좀 대표적인 사례들 보면은 그 한국에도 UFO 연구 협회라는 협회가 있어요. 이 협회에 이제 들어온 제보로는 1986년
대전광역시 유성구 하동에서 박경훈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집 마당에 착륙해 돌아다니는 그레이 2명을 봤다고 합니다. 이런 그 제보가 실제로 있고요. 요 이제 마당에 2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근데 최근에 그 로즈웰에서 제보 나왔던 그 실제 그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막 진심으로 대응했던 리얼하게 대응했던 그 사건이랑 뭔가 오버랩은 되죠. 마당에 착륙해서 2명을 봤다. 또 1981년에는요 경기도 파주시 문산 지역에서 제1보병사단 근무하는 군인이 거수자 출몰 신고를 받고요. 거수자 그러니까 이제 거동이 수상한 자를 이제 신고를 한 거를 이제 받고 출동을 한 거죠. 야산으로 출동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그레이드를 받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. 1981년이면 컴퓨터라든지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대중화가 전혀 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없었던 시기죠 이때는.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은 약간 물음표로 남아 있을 수 있겠네요. 그죠? 이 외계인들이 이 그레이라고 하는 종족의 외계인이 어떤 식으로 유래를 한 거냐, 어디서 온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요. 그 설들을 한번 살펴봅시다. 일단은 오리온 자리하고 그리고 제타 레티큘리 성운이라는 곳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일단은 있습니다. 이 설은 왜 나왔냐면요. 그 나중에 이제 UFO 추락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다룰 때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게요.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이 UFO 추락했을 때 외계인들이 이제 추락을 했대요. 추락을 했는데 마침 외계인 한 마리가 살아남았대요. 그 한 마리 살아남은 외계인을 이제 미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이 외계인을 이제 일단 죽이지 않으려고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요. 치료를 하면서 그 간호사 한 분이 그 착출이 됐대요. 간호사 한 분을 불러서 이 간호사 한 분에게 그 간호하라고 시켰다고 하는데요. 이 외계인이 텔레파시로 이 간호사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간호사라는 분이 나중에 책을 썼어요. 난 외계인을 실제로 만났고 외계인이 나한테 그 텔레파시로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왔다 라고 하면서 그 책 팔기 위한 수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책을 써냅니다. 그 책을 써낸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. 이게 오리온 자리에서 왔고 세타 레큘리티 성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왔다 라고 하면서 그 이 미군 여 간호장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 텔레파시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설이 일단 있고요. 두 번째로 지저 인류설이 있습니다. 지저 인류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지저라고 하면 이제 땅 아래라고 하는 건데 지구 공동설에서 이건 좀 파생이 된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지구에 구멍이 있고요. 이 구멍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이렇게 있다. 또 다른 세계가 이렇게 있다. 그래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. 지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속에서 또 다른 지구가 생태계가 구성이 돼 있다. 우리는 멘틀, 뭐 지각 이런 게 있을 거로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땅속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지구 공동설에서 나온 인류 그 지저 인류. 대학원 이타치님 원펀맨 거기서 지저 그 나오죠. 땅 속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그런 이제 괴인들이 나오죠. 비슷한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 그레이라는 외계인이 우주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지구에 지구 공동체설이야. 우리 지구 안쪽에 땅 파고
그 큰 굴이 있는데 그 굴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지구촌이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 사는 애들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. 그리고 이거 우리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죠? 미래의 인간이 시간 여행을 해서 왔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외계인 그레이라고 하는 이 외계인들이 인류 미래의 그 모습이라는 소리죠, 이게. 그쵸? 사람이 그 진화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생기게 진화하게 될 거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미래에서 지구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? 그 여름 휴가 보내러 온 거죠, 그죠? 그런 게 아니냐라는 설이 있고요. 네 번째로는 웜홀 같은 걸 통해서 영계, 다시 말해서 지옥에서 올라온 일종의 귀신 같은 게 아니겠냐?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냐? 라는 설이 있습니다.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설들이 있는 것 같네요. 또 다섯 번째로는 이게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인류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괴인을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는 짐승인간 설이 있습니다. 이 짐승인간 설은 그 상당히 좀 그 마니악합니다.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뒤에 내용들이 막 이제 막 살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. 그 지능이 되게 높은 이 짐승 인간들, 이게 이제 박사가 나치 독일의 박사가 유전자 조작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포유류와 파충류를 합친 거다 이게. 근데 이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이 짐승 인간들을 외계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혼란과 공포를 유발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음모론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. 애초에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그 존재를 위해서 누가 만들었다는 그것도 모를 뿐더러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을 그 감추기 위해서 외계인적인 부분으로 유도를 했다라는 그 삼중 트랩이 있는 음모론이죠, 그죠? 그래서 무엇 하나 걸리면 그러면 다 세계가 다 맞는 기적의 논리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음모론이 하나가 또 있고요. 여섯 번째로는 이게 홀로그램이라는 설이 있습니다. 1960년대 이후에 핵 실험장 그리고 군사 기지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목격이 됐었어요, 그레이가.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전술핵을 이제 배치하는 곳에서 방사능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지 그런 실험을 해보려고 이제 한 게 아닐까. 그래서 미 국방부가 홀로그램으로 일부러 이런 그레이라고 하는 외계인처럼 보이는 존재들을 만든 다음에 이 홀로그램 외계인을 핑계로 방사능 위험 수치 높은 곳에 주민들을 납치한 게 아니냐. 납치를 하고 싶은데 누구 탓은 해야 되겠고,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없는 그런 그레이라고 하는 외계인을 그 범인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 하는 주장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.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홀로그램 같은 거다 라고 하는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모론이에요, 그죠?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. 자, 한국에서도 발견이 됐었고 뭐 아시아권에서도 뭐 발견이 간간히 되는데, 이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그 그레이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뭐 목격만 됩니다. 목격만, 발견만 되고요. 어이 뭐야 저거 이렇게 되면은 발견되고 조용히 사라진대요. 그래서 너무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요.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그레이도 출신지를 따진다. 그래서 아시아권 그레이들은 예의 범절이 있다
동방 예의지국에 와서 예의 범절이 있는 그런 외계인이라는 거죠. 그렇죠? 뭐야 착한 사람이었어. 아 착한 외계인이었어? 그 뭐 혹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. 이 그레이라고 하는 외계인 종족들이 다른 외계인 종족들을 그 수족처럼 부린다거나 혹은 이 그레이들은 다른 외계인들의 부하라거나 하는 뭐 그런 그 조직도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약간의 그 구조 체계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누구는 누구 밑에서 이러고 뭐 어느 외계인 종족들에는 누구 무슨 종족들이 있고 막 하는 그 족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부분이 또 나중에 존재해요. 그래서 다른 괴생명체들 나중에 또 다르면서 그레이 애기들은 그레이 새끼야인가요? 외계인 나중에 만나면 한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네. 알아들을까요? 외계인들이.